우리는 이 장을 위해 큰 공동체에 관하여 꼭 알아야 하는 진실 중 하나를 남겨놓았다. 그것은 정신환경에 관한 것이다. 정신환경은 생각의 환경이고 당신은 그 환경 속에서 생각한다.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으로 감지할 수 없지만 정신환경은 당신이 보고 느끼고 만지는 물질 환경만큼이나 당신에게 큰 영향을 주며 때로는 물질 환경보다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정신 환경은 인류에게 정말 새로운 영역의 환경이다. 최근 몇 년을 빼고는 이곳에서 이것을 거의 배운 적이 없으며 심지어 지금도 정신 환경에 대한 교육은 가장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남의 집에 들어가 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곳의 정신 환경을 체험할 것이다. 그곳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단체 모임이든 어디에서 하는 어떤 집회에든 들어가 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곳의 정신 환경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 또한 참석한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와 감정과 기억을 담고 있을 것이다. 어떤 장소의 정신 환경은 물질 지형에 매우 강하게 새겨질 수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수년이 지난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그 장소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예민한 감수성을 타고났거나 이것을 나중에 발달시킨 각지의 사람들이 정신환경의 현실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정신환경에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 당신이 자란 가정은 물질 환경일 뿐만 아니라 정신 환경이었고 그곳에서 당신의 생각과 태도와 감정이 형성되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정신 환경이 있다. 사람들만 정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자연으로 가서 자연의 정신 환경을 체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그곳에 있는 느낌에 있다. 단순히 그곳이 얼마나 시각적으로 멋지냐 또는 얼마나 흥분되게 하느냐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의 느낌이다. 정신 환경의 관점에서 자연에 있는 힘은 적어도 인간이 관여하지 않는 한 인간 환경에 있는 힘만큼 강하지 않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항상 정신 환경을 조성하고 그것에 반응한다. 많은 사람이 있다면 정신 환경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조차 정신 환경은 보통 매우 집중된 주의력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이나 특정 이념에 주의가 집중된 정치 집회에 간다면 그 집회는 독특한 정신 환경이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기차역에 가면 그곳은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관심사에만 몰두한 채 어디론가 떠날 목적으로 모여 있으므로 당신은 그곳에서 명확한 정신 환경을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동물들도 그들 자신의 정신 환경을 만들지만 그 영향은 너무 약해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지 못한다. 생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정신 환경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공동체에 관하여 매우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하는 진실을 제공한다. 서로 교류하고 무역하고 협력하고 경쟁하는 종족은 모두 정신 환경에서 기량을 개발해야 했다. 기술은 널리 거래되고 교환되고 복제되므로 더 이상 결정적 요소가 되지 못한다. 진정한 힘, 진정한 본질, 진정한 기량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 당신은 그들의 비밀을 읽을 수 있고 그들의 심상을 알아차릴 수 있으며 이 기량을 통해 그들의 성격, 기질, 성향, 강점,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들 사이에서 결정적 요소는 정신 환경에서의 발전과 기량이다. 무역이나 여행을 하는 모든 국가나 종족이 정신 환경에서 매우 숙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모두 정신 환경에 대해 알고 있고 그들만의 용어와 방식으로 정신 환경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정신 환경을 안다. 그것은 인류가 큰 공동체에서 온 세력과 종족들과 접촉할 때 결정적 요소이다. 그들은 모두 정신 환경에서 다루는 최소한의 기본 기량은 갖추고 있다. 인류는 정신 환경을 다루는 기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 사람들이 서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설득력은 여전히 매우 단순하고 미숙하다. 전 세계의 판매원들과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도록 당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정신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이지만 여전히 매우 기초적이다. 당신은 당신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도록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려고 할 수도 있고 당신과 함께 사업하도록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려고 할 수도 있으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모두 정신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이고 무력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파괴적이지 않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므로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인류가 정신 환경에서 설득하는 기술을 익혀왔다 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인류의 기량은 여전히 발전되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진지하게 숙고한다면 당신은 소수의 큰 공동체 세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의 생각과 우선순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큰 공동체에서는 여행하는 문화 공동체나 종족들이 집단심이라고 불리는 공동지성을 종종 활용하므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들이 집단심을 사용할 때 그들은 항상 서로 동일하게 생각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한 분야에 정말 집중하게 되고 여기에 그들의 모든 집중력을 완전히 쏟아붓는다. 이것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방문자가 당신보다 지성이 더 높지 않을지도 모르나 그들이 집단심을 사용하면 정신환경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은 당신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집단심은 한 개인으로서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그래서 큰 공동체에는 힘 있는 개인이 거의 없다. 힘은 개인의 의지나 능력의 관점이 아니라 집단심의 관점에서 측정된다. 이 점이 지구에서 고립된 채 인간의 환경에서 사는 현실과 큰 공동체 삶에서 사는 현실의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 다른 종족이 집단심을 발휘할 수 있고 집중을 강하게 한다면 지구에서 그 집단심을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은 없다. 실제로 사람들은 인간이 사는 환경 안에서도 집단과 함께할 때 집단의 힘, 집단 의지인 이 집단심을 체험한다. 이 집단심이 당신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지 않는가?
그런데도 이것은 실제 집단심인 것, 집단심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미숙한 표현이다. 사람들은 서로 설득할 때 종종 전적으로 감정에 기반을 두게 되고 거절하고 수용하는데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집단심을 사용할 때는 마음의 더 깊은 부분에 집중한다. 집단심은 이처럼 1차적 감정에 맞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큰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감정이 영향을 받으면 이것을 상쇄하는 법을 배우면 된다고 알기 때문이다. 큰 공동체와 연루된 일에서 집단심을 쓰고 정신 환경을 조종하는 것은 훨씬 더 정교하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종족이 교류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다면 그 둘에게는 어떤 기량이 있다. 그들 둘 다 상대가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들 둘 다 조종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기본적인 노력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훨씬 더 미묘한 기량을 활용해야 한다. 지구에서 정신 환경을 집중시키거나 집단심을 이용하는 또 다른 예는 기도의 영역에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나 누군가와 함께 기도한다면 당신은 정신 환경을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두 사람이 집중된 활동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 둘 사이에 더 큰 힘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이때 적어도 한순간만큼은 당신은 자신의 개체성을 초월하여 더 큰 마음을 창조한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거나 집중할 때 이것은 훨씬 더 큰 힘을 만들어낸다. 집단심의 실현과 정신환경의 중요성은 이곳 사람들의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지만 큰 차이점은 규모와 기량의 정도에 있다. 여기서 인류는 대단히 불리한 처지에 있다.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미신을 믿으며 어떤 것에 사로잡힌 채 외부에서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겁먹는 만큼이나 그들의 생각에 겁먹는다. 그래서 상황은 매우 강력한 형태의 조종이 일어나기에 적합하다. 지금 당신은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내 생각은 나만의 생각이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어떤 경계가 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는 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한계는 당신의 기량과 능력의 한계만 나타낼 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각국 정부는 초점 맞추기, 보기 등의 정신환경 조종 방식을 이용하려고 시도했으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시도는 권력층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큰 공동체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 세력들에게는 집단심을 만들어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안 사실에서 부분적으로 자극받는다. 그래서 비밀 조직들 사이에서 은밀한 방식으로 이러한 기량들을 개발하는 활동이 많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방문자들의 기량과 인류의 기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게 한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방문자들은 어떤 것을 폭파하거나 거대한 군대를 상륙시키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잔인한 물리적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수는 정말 적다. 지구를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거대한 군대가 없다. 단지 작은 그룹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의 활동은
고도로 집중되고 통합적이다. 그들은 명확한 의도, 명확한 목표 및 임무를 가지고 지구에 와서 여기에 그들의 모든 활동과 관심사를 집중한다. 그러나 인류는 분명한 임무가 없고 분명한 목표가 없다. 인류는 통일된 목적과 사명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힘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방문자들이 개인적으로 당신보다 더 똑똑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의 접근법, 집단심을 발휘하는 그들의 능력, 정신 환경에서 영향을 주는 원동력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인식으로 그들은 결과를 내는데 매우 우월한 위치에 있으며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이 물질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하게끔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 당신이 정신 상태와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천천히 심지어 아주 미묘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분명히 이것은 마인드 컨트롤의 한 형태이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큰 공동체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힘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형태라는 점이다. 흥미로운 점은 큰 공동체에서는 서로 교류하는 많은 종족 사이에서 기술, 자연 환경 등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지구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무참히 파괴되는 그런 폭력은 없다. 자원은 소중하므로 큰 공동체에서는 자원을 보존하는데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힘의 경쟁은 폭력 대신에 정신 환경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다. 적대 관계에 놓였을 때 당신은 당신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당해낼 수 없다. 놀랄만한 일이지만 지구는 총 한 발 쏘는 일 없이 점령될 수 있다. 단순히 집단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만으로 점령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특질에 영원히 영향을 받아 점령될 것이다. 외계의 생각이나 개념이 도입되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사고가 이용당하여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세상에는 너무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고 그 뿌리는 문화와 의식의 역사 속에 매우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권력과 세력들이 가는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런 성취를 위해 인간은 지난 반세기 동안 심리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인류는 정신 환경에서 큰 힘이 없으므로 쉽게 연구 대상이 될 수 있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 그리고 의식적인 기억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광범위한 접촉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인류는 조금씩 영원히 바뀐다. 만약 이러한 접촉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계속된다면 인간의 정신 능력은 크게 저해될 것이고 인류는 인류를 연구하는 이들의 의지대로 실제로 생각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그 변화는 매우 미묘하지만 매우 완벽하다. 모든 인간에게 기본 교육은 자신이 정신 환경에서 산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기에 제정신으로 냉철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한 개인으로서 당신은 어떤 자연스러운 한계가 있지만 이 한계는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은 그 효력에서 많은 한계가 있지만 큰 공동체 현실에서 큰 공동체 세력과 관계 맺는 상황에서는 그 차이가 훨씬 더 커진다. 육체의 힘보다 마음의 힘이 크다.
그러므로 인간은 지적 생명체들과 교류할 때 단지 인간끼리만 교류하기 위해 진화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에 있는 다른 지적 생명체는 억압받고 죽임을 당하거나 경쟁적 위협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무시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서로를 상대하는 기량은 매우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큰 공동체의 맥락에서는 그것이 대단하지 않다. 만약 당신이 그 방문자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거나 만날 수만 있다면 당신은 그들의 생리, 태도, 행실, 물질적 삶의 특성으로 정신 환경에 영향을 주는데 그들이 얼마나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들 대부분보다 육체적으로 더 강하고 지구에서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지상 환경에서 훨씬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당신의 체력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원기왕성하고 훨씬 더 강하지만 그들이 유리해 보인다. 여기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숙고해보고 이 때문에 인류가 처하는 곤경을 알아차린다면 또 단지 다른 인간들만 상대한다는 점에서 이 때문에 당신이 처하는 공경을 안다면 그리고 이때 당신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그 영향이 무엇이고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이것이 교육의 새로운 문턱이고 필수 교육임을 알 것이다. 여기서 정신을 집중하는 능력, 생명력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해진다. 이것이 반드시 영적 성장은 아니다. 이것은 이성적 발달이다. 우리가 곧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영의 힘과는 다른 마음의 힘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당신은 이런 심각한 상황들과 우리의 엄청난 불리함을 고려할 때 왜 창조주는 우리를 위해 개입하지 않는가? 우리를 구하려고 이곳에 무엇이 오는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곳에 무엇이 오는가?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답은 본질적이다. 창조주는 당신에게 정신환경에서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지성을 주었다. 이 지성은 설득당할 수 없고 지배받을 수 없으며 당신 내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당신의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너머에 있는 큰 마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큰 마음이 우리가 알미라고 부르는 마음이고 당신의 아는 능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정신 환경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당신 의식의 유일한 부분이며 더 큰 세력이 설득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당신 의식의 유일한 부분이다. 그래서 알미 큰 공동체에서 영적 성장에 초점이 된다. 본질적으로 알은 당신의 영적 현실이다. 알은 물질 현실에 있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물질 현실과 영적 현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왜 창조주가 개입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창조주는 당신과 개개인의 내면에 답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알은 큰 공동체 세력, 큰 공동체 종족들에게도 있지만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알은 개인의 체험에서 상당히 지워진다. 우리가 말했듯이 이러한 특성을 가진 많은 사회에서 개인은 특정 규범과 윤리에 따라 생각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 규범과 윤리를 엄격히 따르도록 배운다.
그래서 그들은 적응력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구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약점이고 당신의 강점이다. 그들이 여기에서 영원히 자리 잡으려면 당신의 강점이 필요하므로 당신의 강점을 원한다. 그래서 큰 공동체에 대한 준비는 암기를 배우고 생각하는 마음과 당신 내면에 있는 아는 큰 마음을 결합하고 통합하는데 많은 초점을 맞춘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한 인간으로서 완전해지고 하나로 통일되며 정신 환경에서 강해지고 힘을 얻는다. 그리고 당신이 보고 알고 권한과 힘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것은 인류에게 큰 희망이다. 비록 큰 공동체 세력이 이곳에 없더라도 이것은 인류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문화나 종교, 정치 체제는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삶은 같은 선상에 있다. 왜냐하면 당신 암, 내 암과 같은 개인 삶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당신의 해석과 내 해석만 있을 뿐이며 삶의 수준에서는 모두 하나이다. 정신 환경에서 삶은 매우 중요하다. 삶은 가장 큰 힘이다. 기술보다 더 크고 집단심보다 더 크다. 그러나 이 위대함을 가지려면 한 개인이나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삶에서 대단히 높은 기능을 발휘하는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큰 도전이고 필수 교육이다. 그러나 삶은 큰 공동체 교육의 일부일 뿐이다. 당신은 큰 공동체 관점도 배워야 하고 큰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엄청난 교육을 의미하지만 삶은 여전히 그 교육 과정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삶은 직관인가? 라고 묻는다. 아니다. 삶은 직관보다 더 크다. 삶은 직관이 나올 수 있는 곳이지만 더 크다. 삶은 당신 내면에 있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고 당신 개인 마음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숙고하지 않으며 선택하지 않는다. 삶은 혼란과 불확실함이 지속되는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며 이것과 저것을 저울질하지 않는다.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추론하지 않으며 당신이 단순히 알고 행동할 순간을 기다린다. 인류가 큰 공동체에서 제대로 굴러가는 방식으로 집단심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 응집력을 갖추는 데는 수세기가 걸릴 것이다. 그래도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이런 능력을 개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하려면 수세기가 걸릴 것이고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다. 인류가 방문자들과 대등한 조건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려면 수세기는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게 양성해야 할 것은 큰 공동체 교육이고 큰 공동체 관점을 얻는 것이며 삶을 따르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당신은 정신 환경의 기초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교육은 불행하게도 당신이 세계 어느 대학이나 대학교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교육을 받으려면 당신은 여기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신 환경을 배우면서 당신은 자신의 개인적 삶의 정신 환경과
영향력 있는 힘들을 분별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관계의 역동성과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누가, 그리고 무엇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책임지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적절히 조정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부적절한 설득의 부정적 효과와 도움이 되는 설득의 긍정적 효과를 알기 시작한다. 당신은 중립적인 관계는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당신을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약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것은 당신의 주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당신은 삶의 진짜 신비를 배우는 신천지를 개척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당신은 힘을 얻고 역량을 기른다. 여기서 당신은 두려움을 기량으로 대체한다. 여기서 당신은 판단을 연민으로 대체한다. 만약 당신이 정신환경을 배우고 암과 지혜가 정신환경을 지배한다면 그 결과는 방문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과 매우 다를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신을 믿는다. 그들은 영적 환경과 정신 환경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다른 현실들을 구별할 수 없다. 그들은 미묘한 형태의 조종과 영적 인정, 영적 권한 부여를 구별할 수 없다. 그들은 그 결과가 증명될 수 있을 때까지 이러한 것들을 구별할 수 없는데 그때는 너무 늦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에 큰 공동체 세력이 없다 하더라도 당신이 현명해지고 자비로워지고 당신 내면에서 통합되고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정신 환경은 여전히 당신의 기본 교육이 될 것이다. 그러나 큰 공동체 세력이 있는 것은 상황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고 교육을 더 절실히 필요하게 만든다. 이 점에서 보면 큰 공동체 세력이 있는 것에 구원의 은총이 있다. 지구에는 이미 큰 공동체 세력과 접촉한 사람이 많다. 그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 종교기관들의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더라도 직접 접촉을 통해 곳곳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얻으려고 한다. 이것은 대단히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다른 것에 몹시 사로잡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다. 당신은 어쩌면 자신이 경험한 불편함과 불안을 눈앞의 상황이나 자신의 감정 상태 탓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신 환경에서 당신을 직접 향하거나 아니면 당신 가까이 있는 어떤 것을 향한 무언가를 체험한 결과였다. 당신은 큰 공동체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을 숨기는데 매우 능숙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 당신은 그들이 누구 있고 왜 여기 왔는지 아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알매 수준에서는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큰 공동체에 대비해 인류를 준비시키려고 큰 가르침이 제공되고 있다. 이 가르침의 근원은 창조주이며 큰 공동체 도처에 있는 인류의 동행자들이 이 가르침을 지지하고 있다. 이 동행자들은 모든 곳에서 알의 출현을 지지하고 우주에서 알이 살아있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 가르침을
큰 공동체 암길이라고 한다. 이 가르침은 인류 자체보다 더 오래된 전승과 학습의 전통을 나타낸다. 인류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인류를 준비시켜 세계를 통합하고 지구 환경을 구하고 인류 의식과 능력을 향상하고 큰 공동체의 새 삶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가르침과도 다르다. 가르침은 인류의 종교가 계속 살아 유지한 시대의 지혜를 대변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구에서 배운 적이 없는 큰 공동체 지혜를 대변한다. 창조주는 큰 응답으로 인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보냈다. 그 응답은 큰 가능성과 큰 기회, 절실히 필요한 것을 가져왔다. 오직 이 세계 너머에서 온 가르침만이 이 세계 너머의 삶과 접촉하기 위해 그리고 이전의 고립 상태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대로 들어가기 위해 인류를 준비시킬 수 있다. 이 책은 큰 공동체의 암길로 가는 입문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삶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과 삶의 부름도 제시한다. 이 필요한 것과 부름은 시대를 걸쳐 인류를 괴롭혀온 모든 고질적 문제보다 더 크다. 세상에는 삶의 모든 수준에서 모든 장소에서 큰 주의가 필요한 것이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류는 지구에서 한 종족으로서 온전함을 유지하고 자결권도 유지해야 한다. 이것들은 큰 공동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전받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도전받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책임이고 개개인의 책임이다. 이것은 특히 그 시대의 큰 필요성과 부름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들, 필요한 암길 교육에 응답할 수 있는 이들의 책임이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과 선호를 뛰어넘어 행동할 수 있고 그래서 진실과 목적에 따라 삶을 사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배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공헌할 수 없던 세상에 공헌할 것이다. 이것이 삶의 일이고 당신 내면에 있는 신의 일이다. 이것이 큰 공동체 안에서 신성이 의도하는 것이다. 당신이 문화와 종교 그리고 종교의 모든 체계를 제거하여 실제 영성의 본질에 이를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나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알미다. 이 알미 우주를 감독하고 모든 곳에 있는 이들에게 가능성과 진정한 능력을 주는 강력한 영적 지성과 힘이다. 하지만 지구와 마찬가지로 큰 공동체 전역에서 삶은 방해받고 거부되고 있다. 그리고 지구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지혜, 진정한 기량, 큰 치유력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독특하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인류의 한계를 훨씬 넘어선 어떤 것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이리하여 당신 내면에 있는 큰 것이 이 세상 안에 있는 큰 것에 응답한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 있는 작은 것에만 응답한다면 당신은 오직 당신 내면에 있는 작은 것만 알 것이다. 하지만 만약 세상에 있는 큰 것에 응답할 수 있다면 자신의 내면에서 큰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내적 현실과 외적 현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 내면에 있는 알은 베풀기 위해 세상에 왔다. 알은 세상의 진화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 알은 인간의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소망에 지배받지 않으며 큰 공동체에 있는 어떤 문화나 종족의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소망에도 지배받지 않는다. 알은 자신만의 초점과 목적이 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단지 당신의 참 자아를 두려워하고 당신을 이곳에 오게 한 큰 힘과 큰 삶을 두려워할 뿐이다. 무엇이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심없는 모든 활동의 근원이고 세상에서 모든 공헌과 창조의 원천이다. 무엇이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사는 시대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것을 부르고 있다. 큰 공동체 세력이 세상에 있으며 정신 환경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큰 공동체 세력은 이런 기량도 없고 지혜롭게 대응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인간 사이에서 그들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길을 찾으려면 당신을 지지하는 세력과 당신을 방해하는 세력을 알아내야 한다. 그들 대부분은 느껴지지만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사람, 장소, 사물로 이루어진 세상의 물질 환경에서만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영향력의 영역인 정신 환경에서도 책임져야 하고 유능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한 인간으로서 힘과 온전함을 얻을 것이며 당신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에서 균형을 잡는 것으로 당신 삶의 조화와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래서 그들 역시 알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지구의 큰 공동체 출현의 일부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사는 격동적이고 어려운 시대의 일부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온 큰 부름의 일부이다. 이 모든 것이 어떤 형태로 행해지든 세상에 하는 당신 공헌의 일부이다.